지은 씨, 나 너한테 폐를 끼쳤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겠지. 미안해. 종수님, 저한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알바생일 뿐이에요. 알아.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 이제는 멈춰야 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수는 오전 9시 30분에 정확히 커피숍 라루나의 유리문을 밀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어서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었다. 눈을 뜨면 아침 6시 세수를 하고 텔레비전 아침 뉴스를 보고 가볍게 토스트 한 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9시 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라루나가 문을 연 지 정확히 30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종수는 이 시간대를 좋아했다. 출근길 손님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후다닥 나간 뒤 점심시간 전에 한산한 고요가 가게를 감싸는 시간. 창가 자리에 앉으면 아직 서늘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무릎을 데웠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2시간 가까이 홀짝이며 거리를 바라보곤 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카운터에서 들려왔다. 사장인 최미정이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약간 지친 듯하면서도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종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로 다가갔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죠? 네, 그대로요. 여기서 드시죠? 잠시만요. 미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조작했다. 기계음이 작게 울리고 진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다. 종수는 그 향을 들이마시며 지갑을 꺼냈다. 4,500원. 한 달이면 13만 원 정도가 커피값으로 나갔다. 연금으로 사는 처지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에게 이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창가 자리에 갖다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에요. 제가요. 미정은 커피잔을 트레이에 올리고 종수의 단골 자리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종수는 천천히 뒤따랐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이 약간 느렸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곳도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었다.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입에 대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고 몸속 어딘가가 깨어나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카페인의 효과가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 같은 것이었다. 박종수의 삶에서 은퇴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한 경험이었다. 4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그는 공장 사무직으로 시작해 총무과장까지 올랐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이면 가끔 동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삶. 평범했지만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65세 정년 퇴직을 하고 갑자기 매일이 일요일이 되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 아침 늦게까지 자고 낮에 공원을 산책하고 오랜만에 아내와 여행도 다녀왔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내 김순자는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다. 자원봉사 모임, 교회 활동,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까지. 그녀는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사회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이 집에 있든 없든 자기 일정을 소화했다. 종수는 처음엔 그것이 부러웠다가 나중엔 소외감을 느꼈다. 아들 현우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45살의 중견 회사원으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도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손자 지훈이는 중학생이 되더니 할아버지보다 게임과 친구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다. 그렇게 종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처음 나루나를 찾은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곳이었는데 깨끗하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두세 번 들르던 것이 어느새 매일이 되었다.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만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하루가 갔다. 그러나 여기서는 달랐다. 사람들이 오가고 커피 향이 나고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네요. 미정이 다가와 빈 테이블을 닦으며 말을 걸었다. 그러게요. 이제 곧 겨울이겠어요. 손님은 매일 오시는데 안 추우세요? 산책하시다가 오시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저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허리가 아프지만요. 미정은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다. 종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나름의 고단함이 있겠지. 가게 운영이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일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그날은 10월 초순의 어느 화요일이었다. 종수가 습관처럼 라루나의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카운터에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미정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아마 대학생쯤 되었을까. 긴 생머리를 묶고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종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밝은 미소였다. 형식적이지 않은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이는 미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종수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 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주세요. 톨 사이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드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재빠르게 에스프레소 머신 쪽으로 향했다. 움직임이 약간 서툴렀다. 아마 오늘이 첫 출근인 듯 했다. 미정이 옆에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모습이 보였다. 종수는 카운터에서 기다리며 그녀를 관찰했다. 25쯤 되어 보였다. 손자 지훈이보다 10살 많을까. 깨끗한 인상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옷차림. 어딘가 성실해 보였다. 손님,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녀가 커피 잔을 건넸다. 종수는 받아들며 카드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다시 한번 환한 미소. 종수는 괜히 어색해져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향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는 자꾸 카운터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낯선 알바생이 들어온 것뿐인데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녀가 주문을 받을 때마다 밝게 웃는 모습, 서툴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시간쯤 지나 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그녀가 다시 말을 걸었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종수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얼마 만의 미소였을까? 그 다음 날도 종수는 라루나에 갔다. 스레 알바생은 여전히 카운터에 있었다. 그녀는 점점 일에 익숙해지는 듯 보였다. 이틀째 되는 날, 그녀는 종수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었다. 어제도 오셨죠?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녀가 곧바로 주문을 입력하는 모습에 종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왠지 기분이 좋았다. 손님, 매일 오시나 봐요? 응, 거의 매일 오는 편이에요. 와, 대단하세요. 커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뭐, 그냥 습관이 돼서. 저도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바하게 됐어요. 원래 하던 공부도 있는데 카페에서 일해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수다스럽진 않았지만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종수는 그 대화가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오늘 라루나에 새 알바생이 들어왔더라고. 그래. 젊은 애야? 응. 26 정도 돼 보이던데. 참 성격이 밝더라고. 그렇구나. 밥 먹어. 순자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식탁에 반찬을 올렸다. 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뭘 더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말한다 해도 아내는 관심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종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내일도 라루나에 가야지. 그 생각에 조금 설렜다. 일주일이 지났다. 종수는 이제 새 알바생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김지은. 어느 날 다른 손님이 그녀를 지은 씨라고 부르는 걸 듣고 알게 된 것이다. 지은은 점점 종수에게 익숙해졌다. 그가 가게에 들어서면 손을 흔들며 반겼고, 오늘도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라고 물었다. 가끔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손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매일 오시는 거 보면 은퇴하신 분 같은데. 아, 맞아요. 은퇴했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부러워요. 저는 매일 바쁘거든요.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학생이구나. 무슨 공부예요? 디자인 전공이에요. 시각 디자인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야죠.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종수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예요. 성실해 보이니까. 감사해요. 손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런 짧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종수는 지은에게 점점 친근함을 느꼈다. 아니, 친근함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는 그것을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었다. 어느 날 종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70이 넘은 노인의 얼굴. 주름지고 피부는 처지고 흰머리가 성성하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그는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었다. 외출 전에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었고 면도를 더 자주 했다. 라루나에 가기 전엔 향수를 뿌리기도 했다.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다. 종수는 우산을 쓰고 라루나로 향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다. 카운터엔 지은이 혼자 있었다. 미정은 보이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오죠? 응, 꽤 오더라고. 우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커피 가져다 드릴게요. 지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종수의 자리로 가져왔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다. 종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님, 혹시 이름이 뭐예요? 매일 오시는데 이름도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네. 아, 박종수예요. 박종수님, 저는 김지은이에요. 반갑습니다. 지은이 손을 내밀었다.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악수는 짧았지만
그 감촉이 오래 남았다. 앞으로 편하게 대해주세요. 단골 손님이시니까요. 그럼 나도 편하게 지은 씨라고 불러도 돼요? 물론이죠.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갔다. 종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입에 댔다. 커피는 언제나처럼 뜨거웠지만 오늘따라 더 달게 느껴졌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렸다. 가게 안은 따뜻했다. 종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이 작은 설렘이, 이 사소한 친근함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국으로 이어질지.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밝은 미소,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의 감촉,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옆에선 아내 순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종수는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종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70이 넘은 노인이 손녀뻘 되는 아가씨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건 잘못된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뭐가 잘못됐어? 나도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지. 그게 뭐가 나쁜 거야? 그냥 친절한 사람이 좋은 거잖아. 아무 문제 없어. 종수는 머리를 흔들었다.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심코 인터넷을 검색했다. 노인 연애, 나이 차이 사랑, 온갖 기사들이 쏟아졌다. 어떤 글은 긍정적이었고 어떤 글은 부정적이었다. 종수는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답은 없었다.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 누웠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깔끔한 셔츠를 골랐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그러다 문득 멈칫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이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머리를 빗어도 결국 늙은 사람일 뿐이었다. 지은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친절한 할아버지? 매일 오는 단골? 아니면... 종수는 생각을 멈췄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라루나로 향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가을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그저 지나쳤다.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만 있었다. 라루나에 도착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종수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종수의 모든 걱정과 혼란이 사라졌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카운터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지은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종수는 카운터에 기대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했다. 행복해 보였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는데 기분이 막 상쾌하더라고요. 학교 수업은 재밌어요? 과제가 좀 많아서 힘들긴 한데 배우는 건 재밌어요. 요즘 포스터 디자인 배우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완성되면 나한테도 보여줄래요? 나도 보고 싶은데. 정말요? 그럼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지은은 기뻐하며 커피를 건넸다. 종수는 카드를 내밀며 문득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작은 대화, 이렇게 사소한 약속.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종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하루에는 빛이 있었다. 그러나 종수는 몰랐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곧 그의 삶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시리벌이 깊어갈수록 박종수의 일상은 더욱 라루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아침 9시 반이면 어김없이 커피숍 문을 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었다.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 다시 한 번. 지은의 근무 시간이 오후 5시까지라는 걸 알게 된 후였다. 종수님, 오늘 또 오셨네요? 지은이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오후에 다시 찾아온 종수를 보고 신기해하는 표정이었다.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산책하다가 그냥 들렀어. 커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잔이면. 괜찮아. 난 카페인에 강한 편이야. 종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오후 방문은 습관이 되었다. 아침엔 아메리카노, 오후엔 카페라테. 종수는 메뉴를 바꾸는 것이 덜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다. 지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종수는 라루나에 들어서다가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지은이 젊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다. 둘은 카운터 앞에서 웃으며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종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아, 종수님, 어서 오세요. 지은이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옆에 남자도 고개를 돌려 종수를 쳐다보았다. 무심한 시선이었다. 오늘도 카페라테 드시죠? 응, 그래. 종수는 카운터로 다가가며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젊고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대의 사람. 참, 소개할게요. 제 친구 민준이에요. 같은 과 동기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종수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민준이가 과제 자료 가져다 줬어요. 진짜 고마운 친구죠.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별거 아닌데 뭘. 그럼 나 먼저 갈게. 수업 있어서. 응, 고마워. 나중에 밥 사줄게. 크크 좋아. 그럼 이따 봐. 민준이 가게를 나갔다. 종수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젊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가볍고 자유롭고 거리낌 없는 것. 종수님, 카페라테 나왔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종수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로 향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커피 맛이 쓰게만 느껴졌다. 그날 밤, 종수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한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순자는 반찬을 집으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아니, 그냥 내가 요즘 너무 커피숍만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이상한 건 아니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은퇴하면 도서관 가거나 공원 가거나 커피숍 가거나.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순자의 대답은 담담했다. 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다. 아니, 이해시키고 싶지 않았다.
자신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설명하겠는가. 그나저나 현우가 이번 주말에 온대. 지훈이 중간고사 끝났다고. 그래? 오랜만이네. 응. 밥이나 잘 차려놔야겠어. 요즘 며느리가 임신했다던데 입덧이 심하다더라. 임신? 선영이가? 응. 셋째 가진 거야.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대. 종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손주. 기쁜 일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까? 마치 남의 일 같았다. 주말이 되었다. 현우 가족이 집에 왔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현우는 45의 중년 남자였지만 종수의 눈엔 여전히 어린애처럼 보였다. 피곤한 얼굴, 조금 나온 배,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다. 며느리 선영은 얼굴이 창백했다. 입덧 때문인지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다. 손자 지훈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훈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지훈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15살. 사춘기. 종수는 이해하려 했지만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점심을 먹으며 현우가 물었다. 아버지,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뭐 별거 있나?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커피숍 자주 가신다며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응, 그냥 심심해서.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번씩 간다고 하던데. 현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종수는 불편했다. 그게 뭐 문제야? 내 돈으로 내가 커피 사 먹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카페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괜찮아. 난 멀쩡해. 그리고 아버지, 혹시 그 커피숍에 현우가 말을 흐렸다. 순자가 옆에서 눈짓으로 말리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현우는 계속했다. 거기 젊은 알바생 있다며요? 그 사람 때문에 자주 가시는 건 아니시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종수는 수저를 든 채 굳어버렸다. 현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선영은 당황한 표情으로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지우는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현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종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버지,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커피숍 알바생한테 관심 있다고. 그게 아버지 아니길 바라는데. 현우야, 순자가 아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이미 말은 나가버렸다. 종수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수치심이었다. 들켰다는 느낌.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가 드러났다는 느낌.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종수가 소리를 질렀다. 식탁이 흔들렸다. 선영이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지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여보, 진정해요. 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종수는 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어.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죄야? 내가 누구한테 폐를 끼쳤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감시하냐? 내가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뭘 하는지 일일이 체크하냐? 감시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우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들 말이 뭐가 그리 중요해?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 사는 거야?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 있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까지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그 순간
종수는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족이라는 끈, 혈연이라는 연결,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나 없으면 되겠네. 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아버지. 그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어디 가세요? 순자가 쫓아왔지만 종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 복도로 나가 계단을 내려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펐다. 종수는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라루나 앞에 서 있었다. 발이 저절로 이곳을 찾아온 것이다. 유리문 너머로 지은이 보였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밝게 웃으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종수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수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다. 종수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응, 그냥 나왔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커피 한 잔만 줄래? 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응, 아메리카노. 지은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종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을 내다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을 비였다. 여기요, 종수님. 지은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다.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그녀는 잠시 종수 옆에 머물렀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거짓말 같은데.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다.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가족이랑 싸웠어. 아, 그러셨구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응, 내가 잘못한 건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셨는데요? 종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들이 날 의심한다고. 내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냥 세대 차이 같은 거야. 늙은 사람은 이해받기 힘들더라고.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종수님은 전혀 늙어 보이지 않는데요. 저보다 훨씬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지은이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이 종수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고마워, 지은 씨.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제가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내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습지. 아니에요. 전혀 안 우스워요. 저도 종수님 만나면 기분이 좋은걸요. 항상 친절하시고 재밌으시고. 그 순간 종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작은 위로,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은 씨, 나 너한테 미안한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지은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환하게 웃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단골 손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항상 예의 바르시고 대화도 잘 통하시고.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해요?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 것 같았다. 지은에게 자신은 그저 좋은 손님일 뿐이었다. 할아버지 뻘 되는 단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종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종수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피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종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순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가족과 싸우고, 젊은 아가씨에게 의지하고, 혼자 외로움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정상인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종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지은의 얼굴만 맴돌았다. 그 밝은 미소, 따뜻한 목소리,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라는 말. 좋은 분. 그게 전부였다. 종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신음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현우 가족은 이미 떠난 후였다. 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걸지 않았다. 종수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라루나로 향했다. 그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 손을 흔들었다. 어제와 똑같은 미소, 어제와 똑같은 인사. 종수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 오늘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 응, 조금. 다행이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응. 종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홀짝이며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세상은 돌아갔다. 그러나 종수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매일 이곳에 와서 지은의 미소를 보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돌아갔다. 그것이 그의 하루였다.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언제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작아졌을까? 종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다. 지은이 보면 놀랄 것이다. 종수님. 지은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응, 알아. 고마워. 지은이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종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집착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감정인지 종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지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종수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11월이 되자 날씨는 한층 더 쌀쌀해졌다. 종수는 여전히 매일 라루나를 찾았다. 아침 9시 반, 그리고 오후 3시. 시리개추처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그를 지은은 이제 완전히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종수님, 오늘은 좀 춥죠? 따뜻한 거 드실래요? 아니야. 아메리카노 괜찮아. 에이, 오늘은 카페 모카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종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의 호의를, 그 따뜻한 미소를 거부할 수 없었다. 고마워, 지은 씨. 별 말씀을요. 단골 손님한테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단골 손님. 그 말이 종수의 가슴 한편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그는 티를 내지 않았다. 대신 미소로 답했다. 어느 날, 종수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동네 꽃집에서 산 작은 화분이었다. 다육식물이 심어진 앙증맞은 화분.
지은이 식물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지은 씨, 이거. 종수는 오후에 커피숍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화분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아, 그냥 내가 식물 좋아한다고 해서 카운터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 지은은 잠시 화분을 바라보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종수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부담? 아니야. 그냥 작은 선물이야.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도 손님한테 선물을 받는 건 좀. 손님이 아니라 친구잖아. 우리 친구지? 종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화분을 받았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잘 키울게요. 응.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돼. 햇빛 잘 드는 곳에 두고. 네, 알겠어요. 지은은 웃었지만 그 미소는 이전만큼 편해 보이지 않았다. 종수는 그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그날 이후 종수는 가끔씩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예쁜 핸드크림, 카페에서 쓸만한 머그컵, 귀여운 볼펜. 그때마다 지은은 고맙다고 했지만 점점 더 불편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11월 중순, 미정이 종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손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은이한테 선물 너무 자주 주시는 것 같아서요. 애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종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부담스러워한다고요? 네. 손님 마음은 고마운데 지은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게 고마워서 그런 건데. 알아요. 그런데 손님, 지은이는 그냥 알바생이에요. 손님한테 친절한 건 일이니까 그런 거고요. 미정의 말은 정중했지만 날카로웠다. 종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을 느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은이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일어나 가게를 나갔다. 밖은 추웠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종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냥 좋아서, 고마워서 한 일인데, 그게 잘못인가? 그날 밤, 종수는 술을 마셨다. 오랜만이었다. 은퇴 후로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는데, 오늘은 마시고 싶었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웬 술이야?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마시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쓰고 매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한 잔, 두 잔, 세 잔. 종수는 계속 마셨다. 취기가 올라오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70이 넘은 노인이 25 아가씨한테 집착하고 있다니. 이게 사랑인가, 외로움인가, 아니면 그냥 늙은이의 추태인가. 전화기를 꺼내 지은의 이름을 검색했다.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왔다. 지은이 올린 사진들이 있었다. 커피 사진, 카페 풍경, 가끔 셀카도. 종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젊고 밝은 얼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술을 마셨다. 어느새 한 병이 다 비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종수는 소파에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심한 숙취에 시달렸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순자가 해장국을 끓여줬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냈다. 라루나에 가지 않은 것은 일주일 만에 처음이었다. 그 다음 날도 종수는 커피숍에 가지 않았다. 가고 싶었다. 지은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미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흘째 되는 날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종수는 받았다. 여보세요? 종수님, 저 지은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아, 지은 씨. 요즘 왜 안 오세요? 혹시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그렇구나.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안 오시니까 궁금했어요. 미안해. 걱정 끼쳤네. 아니에요. 그럼 또 오실 거죠? 응, 갈게. 네, 기다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종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다. 지은이 전화를 했다. 자기를 걱정했다. 그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음 날, 종수는 다시 라루나를 찾았다. 종수님, 오랜만이에요. 지은이 반갑게 맞아줬다. 그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응, 미안해. 며칠 못 왔네. 괜찮아요.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응. 종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커피 향, 가게 분위기, 지은의 미소. 그러나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달라진 것은 종수 자신이었다. 그는 이제 조심스러워졌다. 너무 자주 말을 걸지 않으려 했고, 오래 머물지 않으려 했다. 선물도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다. 지은은 그 변화를 눈치챘을까? 그녀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이전보다 약간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종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11월 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라루나 커피숍에 매일 오는 할아버지 있잖아. 그분 알바생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진짜 나이가 몇인데? 70 넘었을걸. 근데 젊은 애한테 선물도 주고 그런데. 어머, 그게 무슨.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 슈퍼, 미용실, 주민센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그 이야기가 돌았다. 종수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직접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슈퍼에 들렀을 때였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는데 앞에 아주머니 2명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할아버지 정말 안 됐어. 외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젊은 애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들리는 얘기로는 매일 2번씩 간대. 아침, 저녁으로. 어휴, 진짜 나이 들면 체면도 없나 봐. 종수는 귀를 의심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슈퍼를 나왔다. 장을 보러 갔던 것도 잊은 채 그냥 나와버렸다. 거리를 걸으며 가슴이 뛰었다. 수치심, 분노, 슬픔이 뒤섞였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노인의 얼굴이 비쳤다. 주르름지고 늙고 추한 얼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외로워서 젊은 여자한테 집착하는 늙은이. 종수는 거울을 피했다.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손자 지훈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순자가 놀라 물었다. 애들이 놀렸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커피숍, 여자한테 집착한다고. 변태 할아버지라고.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다.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종수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손자가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다.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이제 그 커피숍 가지 마세요. 제발. 지훈이 거실로 뛰어들어와 종수에게 소리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15살 소년의 절규. 지훈아, 애들이 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한테 선물 준다고, 매일 쫓아다닌다고. 저 완전 반해서 왕따 됐어요. 다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지훈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할아버지는 좋으시겠네요. 매일 그 누나 보러 가면 되니까. 근데 전 어떡해요? 저도 학교 가기 싫어요.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지우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순자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실망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보, 손주가 학교에서 놀림 당하는데도 그 커피숍 갈 거예요? 정말? 나는 그냥 뭐요? 외롭다고. 그래서 손녀뻘 되는 애한테 매달려요? 가족 창피 주면서까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 내일 당장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같이 상담받아요. 당신 요즘 정상이 아니에요. 상담. 네, 상담. 정신과 상담. 당신 지금 병이에요. 손자가 저렇게 우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건 병이에요.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종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병. 아내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게 맞는 말일까? 종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귀를 막아도 지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종수는 라루나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다. 종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순자가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가 찾아왔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병원 가요. 같이 가요. 필요 없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이 다 걱정하잖아요.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도움받아요.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미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거예요. 은퇴 후 우울증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겪어요. 종수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라고. 현우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다.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보살펴 주세요.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라. 고생이 많다. 현우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밤, 종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은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다. 전화하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러나 누를 수 없었다. 대신 문자를 썼다. 지은 씨, 나 박종수예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커피숍에 못 가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손가락이 떨렸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데 멈칫했다. 이 문자를 보내면 끝이다.
정말 끝이 난다. 더 이상 지은을 볼 이유가 없다. 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지워버렸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보낼 수 없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밝은 미소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종수는 알고 있었다. 이미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다. 2주일이 지났다. 종수는 여전히 라루나에 가지 않았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수근거림이 무섭게 느껴졌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외출이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순자는 남편과 대화를 끊었다. 최소한의 말만 했다. 밥 먹어요. 약 드세요. 그뿐이었다. 50년 부부가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 가능했다. 아니, 이미 남남보다 못한 관계였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 나왔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최 선생님이세요. 현우 뒤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안경을 쓰고 부드러운 인상의 의사였다. 안녕하세요. 박종수 선생님. 최민호입니다. 의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종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현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제발 선생님 말씀만 들어보세요. 1시간만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선생님, 미쳤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냥 이야기 나누러 왔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어. 나가요. 아버지,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나 최 의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괜찮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억지로 할 수 없죠. 제 명함 두고 갈게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최 의사는 명함을 탁자에 놓고 나갔다. 현우는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왜 이러세요? 도와주려는 사람들까지 밀어내고. 너희가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그렇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라고요. 내 마음을 내가 뭘 안다고. 알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하시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자가 안방에서 나와 소리쳤다. 그만들 해. 동네 사람들 다 들어. 현우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다. 종수는 고개를 돌렸다.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한참 후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선영이랑 아이들. 친정에 가 있어요. 뭐? 선영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대요. 지훈이도 학교 가기 싫어하고, 둘째도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울고, 셋째 뱃속에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종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게 내 탓이라는 거냐? 네, 아버지 탓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훈이는 전학 가고 싶다고 하고, 선영이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네, 시댁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살 이유가 없다고. 당신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면 나도 어머니랑 이혼하겠다고. 현우야, 저도 회사에서 소문났어요. 부장님이 불러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가 문제 있냐고. 승진 심사 앞두고 있는데 이러다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출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그 커피숍 가지 마세요. 그 알바생 생각 좀 떨쳐내세요. 제발. 종수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자기 앞에서 울고 있었다.
45살 중년 남자가 가장이 울고 있었다. 현우가 떠나고 집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종수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12월 초 거리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와 쌓였다. 예전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다. 지은과 함께 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차갑고 쓸쓸하게만 보였다. 여보, 순자가 다가왔다. 오랜만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었다. 응,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당신, 정말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순간, 종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 그게 사랑인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모르겠어. 모른다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집착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종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당연하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50년을 살았다고 사랑이에요? 습관이랑 사랑은 달라요.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이 회사만 다니고, 은퇴하고 나선 커피숍만 가고,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게 결혼이고, 이게 늙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보, 근데 당신은 참지 못하더라고요. 25, 여자애한테 집착하면서 가족은 다 망가뜨리고, 나는 당신한테 뭐예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가정부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종수는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했다.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러면 우리 이혼해요. 이혼. 네, 이혼. 나도 남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사는 거 옆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종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가족이, 결혼이, 자존심이, 삶이. 그날 밤, 종수는 잠들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눈은 멈췄지만 거리는 하얗게 덮여 있었다. 발이 저절로 라루나 쪽으로 향했다. 물론 문은 닫혀 있었다. 가게는 깜깜했다. 종수는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익숙한 공간, 카운터, 에스프레소 머신, 창가 자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었다.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종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서 있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지은 씨, 종수님, 정말 종수님이시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시간에? 나는 그냥 산책하다가. 새벽 2시에 산책이요? 춥지도 않으세요? 지은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다. 요즘 왜 안 오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도 안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너무 수척하신 것 같아요. 지은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 따뜻한 시선에 종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은 씨, 네, 나 너한테 폐를 끼쳤지?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폐라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겠지. 미안해.
아니에요. 종수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외로움이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줄 몰랐어.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종수님, 저한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알바생일 뿐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 이제는 멈춰야 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가족은 날 이해하지 못해.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어요. 아드님이 찾아오시는 거.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종수는 지은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언제 아들을 봤을까? 현우가 여기 왔었어? 네, 며칠 전에. 저한테 아버지 얘기 좀 해달라고.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구나. 종수님,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냥 커피 파는 알바생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족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서 더 괴로워. 집으로 돌아가세요. 추워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응, 그래야지. 종수는 몸을 돌렸다. 그러다 멈췄다. 지은 씨.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솔직하게 대답해줘. 뭔데요? 너, 나를 싫어해. 지은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무서웠어요.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져서, 그렇구나. 하지만 종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집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지은은 자신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종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눈 덮인거리는 고요했다. 종수의 발자국만이 하얀 눈 위에 찍혔다.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이 시간에 잠이 안 와서. 순자는 남편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아가씨 만났어요? 종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응. 우연히.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한테 돌아가라고. 그래도 안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남편을 안았다.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종수는 아내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70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외로움, 후회, 미안함, 슬픔.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순자도 울었다. 두 노인은 눈 내린 새벽, 거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현우야, 나 상담받고 싶다. 어제 그 선생님한테 연락 좀 해줄래? 전화 저편에서 현우가 놀라는 기척이 들렸다. 정말요? 아버지가? 응,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혼자서는 못 이겨내겠어.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선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지훈이한테도. 네, 아버지. 꼭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종수는 명함 상자에서 최민호 의사의 명함을 꺼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눈이 녹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종수는 최민호 의사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선생님?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해봐요. 왜 힘드신지, 무엇이 힘드신지. 종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퇴 후의 공허함, 가족과의 단절, 지은을 만난 순간, 점점 깊어진 집착, 무너지는 일상,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최 의사는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다. 1시간이 훌쩍 지났다. 박 선생님, 은퇴 후 우울증과 애착 장애가 함께 온 것 같습니다. 드물지 않은 경우예요. 치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할 거예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여줄 약입니다. 중독성 없으니 걱정 마세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다. 선생님, 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상이라는 게 뭘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는 있죠. 그게 목표예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오며 종수는 처방전을 받았다. 약국에 들러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가 반겼다. 어떻게 됐어요? 약 받아왔어. 먹으면 나아진대. 다행이네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이겨내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그날 밤, 종수는 지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지은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폐 끼쳐서 미안하고, 이제 치료받으면서 잘 살아볼게요. 지은 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꿈 꼭 이루길 바랄게요. 박종수.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종수님도 건강하세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지은. 종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끝이 났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차가운 12월의 달.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종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모레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 2달이 흘렀다. 종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최민호 의사를 찾아갔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다. 약물 치료도 병행했다. 우울증 약과 불안감을 줄여주는 약.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먹고 나니 확실히 달랐다. 밤에 잠도 오고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선생님?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다행이네요. 가족분들과는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아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아들도 자주 와요. 손자도. 이제 저랑 말을 해요. 훌륭하세요. 큰 진전이에요. 최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선생님, 아직도 가끔 그 아가씨 생각이 나요. 당연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아요. 다만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으면 돼요. 생각이 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가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지리은 생각은 여전히 났다. 커피를 마실 때, 가을 낙엽을 볼 때, 거리를 걸을 때. 그러나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그랬었지 하는 정도였다. 2월 중순, 종수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다. 순자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많이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여보, 저기 매화 피었네요. 그러게, 봄이 오나 봐. 우리도 봄맞이 여행 갈까요? 전주 한옥마을 같은데. 좋지. 가자. 단순한 대화였지만 행복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었다는 걸 종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식사를 했다. 순자가 차려준 밥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맛있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밥상을 차려왔는지 생각하니 고마웠다. 여보, 맛있어. 매일 먹던 건데 무슨. 그래도 고마워. 평생 이렇게 해줘서.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3월이 되자 현우 가족이 다시 모였다. 선영은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임신 7개월. 종수는 며느리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선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다 괜찮아졌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선영은 환하게 웃었다. 종수는 고마웠다. 이렇게 용서해주는 며느리가. 지훈이는 많이 밝아져 있었다. 학교 생활도 안정되었다고 했다. 종수는 손자와 대화를 시도했다. 지훈아, 요즘 공부는 어때? 그냥 그래요. 중간고사 준비 중이에요. 힘들지? 좀요. 근데 할만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말이야. 종수는 자신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지훈이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점차 귀를 기울였다. 스마트폰도 내려놓았다. 할아버지도 공부 못했구나. 그럼 할아버지가 얼마나 못했는데. 그래도 살았잖아. 크크크 할아버지 웃기시다. 지훈이 웃었다. 그 웃음이 종수는 너무 좋았다. 손자가 자기를 보고 웃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종수는 현우와 단둘이 커피를 마셨다. 집 근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었다. 라루나가 아닌 다른 곳. 종수는 이제 라루나에 가지 않았다. 갈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약 효과가 있나 봐요. 약도 약이지만 가족들 덕분이지. 너희가 포기 안 하고 붙잡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가족인데.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종수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45, 이제 중년이 된 아들.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희끗희끗했다. 현우야, 미안하다. 아버지, 그만 사과하세요. 몇 번째예요.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힘들었죠. 솔직히.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집에서는 애들 문제 있고, 선영이는 임신해서 예민하고,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겪어야 할 시련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겨냈잖아요. 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버지, 저도 배웠어요. 뭘? 가족을 더 챙겨야겠다는 거요. 저도 은퇴하면 아버지처럼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준비? 취미도 만들고, 친구도 사귀고, 아내랑 더 많이 대화하고,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요. 종수는 뭉클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현우야, 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반면 교사로. 둘은 마주 보며 웃었다. 쓴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이었다. 3월 말, 종수는 혼자 라루나 앞을 지나쳤다. 산책 중이었다. 일부러 그 길을 택한 건 아니었다. 그냥 걷다 보니 거기였다. 종수는 잠시 멈춰 섰다.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이 보였다.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미정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은 보이지 않았다. 종수는 궁금했다. 지은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 졸업은 했을까?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자신과 상관없는 삶을. 종수는 고개를 돌려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4월 초, 종수는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문화교실이었다. 서예반.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붓글씨를 다시 배우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네, 박종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김철수예요. 여기 나온 지 1년 됐어요. 서예 어려운가요? 처음엔 어렵죠.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렇군요. 요즘 은퇴하고 나서 할 게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런 데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사람도 만나고. 김철수는 수다스러운 편이었다. 종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수업이 시작되었다. 선생님이 붓을 잡는 법을 알려줬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먹물을 적셔 한 획 한 획 그었다. 인른, 참을 인. 선생님이 오늘의 글자라고 했다. 종수는 그 글자를 반복해서 썼다. 삐뚤빼뚤했지만 계속 쓰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다. 참는다는 것, 견딘다는 것, 그것이 삶이구나. 종수는 붓을 들고 생각했다. 5월이 되자 선영이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종수의 3번째 손녀. 현우는 전화로 기쁘게 알렸다. 아버지, 딸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산모는 괜찮고? 네, 둘 다 건강해요. 주말에 병문안 오세요. 그래, 갈게. 주말. 종수와 순자는 산후조리원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다. 빨갛고 작고 연약한 생명. 어머, 정말 예쁘다. 순자가 감탄했다. 종수도 미소 지었다. 새 생명, 새로운 시작. 가족이 다시 커졌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래? 박서연이래요. 서쪽 서해 연꽃지연. 좋은 이름이네. 아버지가 한자 지어주시면 안 돼요? 현우가 물었다. 종수는 놀랐다.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종수는 한참 생각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희 씨는 어때? 희망희, 희, 박서희? 응.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야. 인생이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박서희. 이름 좋은데요? 정말요? 그럼 그걸로 하자. 종수는 뿌듯했다. 손녀의 이름을 짓다니. 그것도 희망이라는 의미로.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서희야, 잘 커라.
할아버지처럼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6월, 종수는 최민호 의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지은 씨, 생각이 거의 안 나요. 가끔 떠오르긴 하는데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 않아요. 좋은 신호예요. 가족이랑도 잘 지내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노력하셨으니까요. 스스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최 의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아직 완전히 끊기엔 이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네, 그럴게요. 진료실을 나서며 종수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정말 나아졌구나. 이제 괜찮아졌구나. 7월 어느 날, 종수는 우연히 지은을 다시 만났다. 동네 서점에서였다. 종수는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책 재밌던데요? 돌아보니 지은이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서 있었다. 종수와 눈이 마주쳤다. 아, 종수님.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은은 밝게 웃었다. 예전처럼 환한 미소였다. 그러나 종수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았다. 그저 반가운 얼굴을 본 것뿐이었다. 잘 지냈어요. 지은 씨는? 저도요. 졸업했어요. 이번에. 축하해요. 감사해요. 취업도 됐어요. 디자인 회사에. 정말 잘 됐네요. 네.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지은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종수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녀가 꿈을 이뤘다는 것이. 라루나는 그만뒀어요? 네. 졸업하면서 그만뒀어요. 미정 언니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 종수님은 요즘 뭐 하세요? 서예 배우고 산책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요. 좋으시겠어요. 건강해 보이세요.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종수님, 그때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도움됐어요. 지은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잘 되길 바랄게요. 꿈 이뤘으니까 이제 더 큰 꿈도 이루고. 네, 노력할게요. 종수님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두 사람은 헤어졌다. 종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깨끗한 끝이었다. 8월, 종수는 순자와 여행을 떠났다. 전주 한옥마을. 약속했던 여행이었다. 두 사람은 한옥 숙소에 묵으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여보, 여기 비빔밥 맛있네요. 그러게. 역시 전주 비빔밥은 다르네.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요? 경주도 좋고, 제주도도 좋고. 그럼 가을에 경주 가요. 단풍 구경.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70 넘은 노부부. 50년을 함께 산 부부. 헤어질 뻔했지만 다시 함께 걷고 있는 부부. 여보, 고마워요. 갑자기 왜? 그냥 날 포기 안 하고 붙잡아줘서. 당연한 거 가지고. 부부잖아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종수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다. 따뜻했다. 지은의 손보다,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다. 9월, 종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최 의사가 권한 것이었다.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종수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을 적었다.
오늘 서예 교실에서 상을 받았다. 선생님이 진보가 빠르다고 칭찬하셨다. 기뻤다. 손녀 서희가 100일이 됐다.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다. 아이를 안아보니 부드럽고 따뜻했다. 새 생명은 신비롭다. 순자랑 영화를 봤다. 로맨스 영화였는데 순자가 울더라. 나도 조금 울컥했다. 우리 이야기 같기도 했다. 오늘 라루나 앞을 지나갔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커피숍일 뿐이었다. 일기를 쓰면서 종수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다. 예전에 그는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10월, 1년이 지났다. 작년 이맘때 종수는 지은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자신도 무너졌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아니, 제자리보다 더 나은 곳에 있었다. 종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계속 공허하게, 외롭게, 의미 없이 살았을까? 아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변할 수 있었다. 바닥까지 떨어졌기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 가족을 잃을 뻔했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멀리서 현우가 손을 흔들었다. 서희를 안고 있었다. 옆에는 선영과 지훈이, 둘째 지민이가 있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뛰어왔다. 종수는 활짝 웃으며 팔을 벌렸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가족이 모였다. 가을 햇살 아래 공원에서 웃음소리가 퍼졌다. 행복이 그곳에 있었다. 종수는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특별한 누군가에게 있지 않았다. 바로 곁에, 가족에게, 일상에 있었다. 커피 향은 이제 그를 유혹하지 않았다. 그 향보다 더 좋은 향기가 있었다. 가족의 향기, 사랑의 향기, 삶의 향기. 종수는 손녀를 안아 올렸다. 서희가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종수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로 향했다. 순자가 옆에서 걸었다. 현우 부부가 뒤따랐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낙엽이 떨어지면 봄에 새잎이 돋는다. 삶은 그렇게 순환했다. 종수의 파국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커피향에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 보였다.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진짜 삶. 그것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이듬해 봄, 종수는 최민호 의사와 마지막 상담을 했다. 이제 졸업이에요, 박 선생님. 졸업이요? 네. 더 이상 제 도움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정말요? 네. 약도 이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천천히, 단계적으로요. 종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아마...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겨내신 거예요. 전 옆에서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두 사람은 악수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다. 진료실을 나서며 종수는 봄바람을 맞았다. 벚꽃이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그는 집으로 향했다. 순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을 함께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평범한 하루. 그러나 그것이 가장 소중한 하루였다. 종수는 미소 지으며 걸었다. 파국은 끝났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다.